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이네 동물기입니다. 오픈 기념 그 40번째 주제는 포획된 범고래와 야생의 범고래의 차이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주신다면 48을 맞은 점순이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70년대까지 해양 포유류, 특히 범고래들은 그들의 터전인 바다에서 강제로 포획되어 가족과 헤어지고 인간의 오락을 위해서 감금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많은 시설들이 수조의 크기를 확대하고 범고래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시켰지만 아무리 노력을 한들 바다에 비하면 그 시설들은 범고래들에게 욕조 크기밖에 안 됩니다. 암만 최신의 기술이라도 인공시설은 결코 자연환경을 재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감금된 상태에선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된 범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죠. 대부분의 시설들이 이걸 인정하면서도 범고래를 계속 사육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훈련시키는 건 정말 잔인하기 그지없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범고래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이고 지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콘크리트 수조에서 생활하는 동안 받는 스트레스와 전혀 풍요롭지 않은 생활을 생각해보면 이 친구들이 인간을 공격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놀랍지는 않아요. 어떤 생활을 하기에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요? 야생에서 범고래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있는 친척들과 함께 무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서너 마리에서부터 수십 마리에 이르기까지 무리의 크기는 천차만별입니다. 그 속에서 새끼들은 사냥을 배우기 위해 최소 2년간은 어미와 함께 지내고 그 이후로도 웬만하면 무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유일하게 무리를 떠나는 경우는 암컷이 새끼를 낳는 경우죠. 왜 그런지 궁금한 분을 위해 우측 상단에 카드를 띄워놓을게요. 반면에 감금된 범고래들에게 무리란 단지 여가 시간에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인위적인 사회 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시설들은 아직 어린 나이에 새끼들을 어미로부터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그 시설의 대표들은 새끼가 어미를 방해한다느니 건강한 무리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를 해댔죠. 하지만 이 친구들에게 있어 어미와 자식을 떼어놓는 건 범고래가 몇 살이던지 간에 강한 정신적 충격을 줍니다. 암컷 범고래는 평균적으로 15살이 되어야 번식을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야생의 범고래들의 임신기간은 13에서 17개월이고 3에서 5년을 주기로 출산한다고 해요. 하지만 감금된 범고래의 상황은 확연히 다릅니다. 감금된 범고래들은 인공수정을 통해서만 새끼를 낳습니다. 사육사들은 필요할 때마다 암컷을 임신시키기 위해 수컷들의 정자를 수시로 채취하는데 사육사의 편의를 위해서 자세를 잡는 훈련도 시킵니다. 그리고는 경악스럽게도 암컷들을 놀라울 정도로 어린 나이부터 임신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친구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어미로부터 분리되었기에 새끼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죠. 이런 경험 부족은 시설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함께 새끼 양육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놀라운 지능과 사회성을 지닌 범고래는 야생에선 새끼를 포기하는 일이 거의 없답니다. 야생에서 범고래는 하루에 약 160km를 헤엄칩니다. 그리고 수십 60m까지 잠수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수면 아래 깊은 곳에서 보내죠. 그러나 시설에선 저런 건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작은 수조에 갇힌 범고래는 160km를 헤엄치기 위해선 수조 1900바퀴를 돌아야 해요. 과학자들은 이런 운동량의 부족이 등지느러미 붕괴의 원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야생의 범고래에게선 절대 볼 수 없는 이 현상은 감금된 거의 모든 수컷 범고래에게서 관찰되어진답니다. 야생의 범고래들은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사냥하며 함께 놀이도 즐기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친구들은 지루함을 느끼거나 사회적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감금된 아이들은 어떨까요? 시설 책임자들은 갇혀있는 아이들에게 정신적 만족을 위한 특별한 자극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받는 가장 큰 자극은 공연을 하거나 전시되어지는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받는 자극입니다. 감금된 고래들이 쉬는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게 되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실 거예요. 저렇게 미쳐가는구나 하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이죠? 그리고 얼마 전 한 시설에 있는 범고래들에게 신경안정제에 속하는 벤조디아제핀을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있었다는 문서가 공개되었어요. 다른 시설들도 이건 관행이라고 가짜는 쉴드를 치고 있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시설이 그 친구들에게 만족스러운 장소라면 왜 안정을 위해서 약물을 투여해야 할까요? 야생의 범고래는 평생 동안 함께하는 무리의 구성원들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요. 그리고 무리의 멤버들은 서로에 대한 심각한 공격을 금지하는
일종의 자체 규율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범고래 다큐멘터리 감독 팀진머만에 따르면 한 무리가 다른 무리와 대립적인 관계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그냥 자리를 피함으로써 그 상황을 벗어날 정도로 이 친구들은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감금된 상황에서는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시설에 있는 친구들은 세계 곳곳에서 잡혀온 생판 처음 보는 아이와 같은 수조에 살도록 강요당하죠. 그러면 반드시 충돌로 이어집니다. 좁디 좁은 수조 안에서는 충돌을 피할 곳도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금된 범고래들에게는 서로 싸워서 생긴 흉터가 꽤 많아요. 이상 행동이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야생의 친구들보다 서로에게 훨씬 더 공격적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감금된 친구들은 인간에 대해서도 공격성을 보입니다. 야생의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지만 시설에선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한 사례가 100건이 넘습니다. 야생의 범고래들은 대략 50년에서 80년 정도 살아가며 일반적으로 암컷이 수컷보다 오래 살아요. 2014년 5월에는 무려 103살의 암컷 범고래의 사체가 미국 워싱턴주 해안에서 발견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갇혀 사는 아이들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임자들은 뻔뻔하게도 많은 조작을 해댔어요. 웹사이트에 범고래의 평균 수명은 30년 정도라고 당당하게 구라를 쳐대고 잡아온 범고래의 나이를 속여서 얼마 안 가 죽더라도 어린 나이에 죽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했죠. 그리고 자기네 시설에는 30세 이상의 범고래가 많고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관련 정보는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다 싶으면 그 친구의 자유를 위해 이젠 대자연으로 돌려보내준다고 온갖 쇼를 합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는 인간들은 절대 투명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런 참혹한 공연과 전시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공연을 안 보면 돼요. 범고래뿐만 아니라 돌고래의 공연도 안 보면 됩니다. 그래도 나는 죽어도 고래를 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고래관광 크루즈를 타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찾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야생의 범고래와 감금된 범고래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갇힌 친구들이 불쌍해지네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건 인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화나지만 점순이네 동물기는 다음 편에서 안 불쌍한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